네, 반갑습니다.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테마주 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서 다날과 서울식품 알아볼 거고요. 자, 뉴스와 테마가 나온 종목도 있죠. 현대바이오와 SK케미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기 검색 종목으로는요. 삼성출판사와 카카오가 자 순위권에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총 6종목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바로 갑니다. 자, 다날부터 알아볼게요. 다날. 우리가 뭐 쿠팡 관련주로도 많이 알고 있죠. 뭐 쿠팡 관련주로도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실적이 좀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좋은 소식도 같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때는 이제 전년도 영업이익이 149억 원대 찍었다 해가지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나 상승했다. 뭐 일단 사상 최대 매출액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쿠팡 효과도 있잖아요. 페이코인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같이 있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 일단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 조금 주가가 밀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쿠팡이 일단 나스닥에 그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관련 종목군들이 약간 좀 시들해진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 동방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 보게 되면 일단 조금 효과는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오히려 이제 쿠팡이 상장한 이후에 관련 종목들 있죠. 이렇게 쿠팡과 연관된 종목들보다도 다른 쪽으로 이제 쿠팡의 경쟁 상대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업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는 좋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좋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지선대만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8,000원에서 7,500원 수준 지지선대만 확보를 하시고요. 자, 요 위쪽에서는 일단 홀딩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이쪽 횡보로 진행된다라면 이격은 어쨌든 좁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즉 시간적인 부분이 좀 투자가 되면서 저는 횡보 구간을 조금만 가지고 간다라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추가 상승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예요. 뭐 매출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재료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은 매도 같은 부분보다는 홀딩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단기적 지지선 때는 8,500원 그 다음에 총체적인 이제 총합적인 지지선 때는 8,000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8,000원까지는 지지라인 때 확인하시면서 보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홀딩 하시는 분들에게만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만 유지가 되는 그런 전략이고요. 신규 접근은 썩 좋지 않죠. 네, 일단은 많이 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단기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에서 신규 접근 들어가시면 조금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대가 일단은 8,000원대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상황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 갖고 계신 분들이 홀딩하신 전략이고 신규 접근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식품 알아볼게요. 네, 서울식품도 쿠팡 관련주죠. 뭐 주가가 이제 11%대 상승하는 모습이긴 한데 약간은 조금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뭐 금요일날 23%나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쿠팡 관련주들은 뭐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런 상승에 대한 어떤 효과들이 조금은 약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실제로 이제 쿠팡이 나스닥 상장 그 뉴욕 증시죠. 자꾸 나스닥이라고 하네요. 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뭐 쿠팡 자체가 이제 몸집이 커지거나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현재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쿠팡이 만약에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일단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만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쿠팡의 상장에 너무 이렇게 기업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커졌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동방이라든지 뭐 다날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동방 같은 경우나 이렇게 물류 또는 이제 뭐 택배, 운송 뭐 이런 쪽과는 좀 다르게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낫지 않냐라고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더라도 쿠팡에 대한 기대 효과가 조금 약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뭐 쿠팡을 통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네,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리고 쿠팡이 뭐 미국에 상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뭐 서울식품의 납품 규모가 갑자기 커진다거나 그러진 또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매도 포인트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450원, 그 다음에 400원 요 구간이 지지선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거 이탈되면은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 또는 조금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0원대 이상의 지지선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갭상승으로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물량이 좀 터졌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대만 일단 확인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지금은 들어가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 지지선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바이오 한번 볼까요? 네, 오랜만에 진단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현대바이오, 금요일장에서 지금 8.9%나 올라왔습니다. 자,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이제 동물 실험을 얼마 전에 끝냈죠.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제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다.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공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임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이제 열리게 된다라고 보인다라면 기대감이 또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뭐 일단 임상에 대한 기대감, 뭐 좋아, 뭐 어쩌다 이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때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게 됩니다.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일 것 같고요. 아직 임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이 상승 흐름을 일단은 그대로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나도 매수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는 지금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이제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데 신규 적응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까지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지금 더 많이 뛰어서 3조 원대까지 간다. 쉽지 않습니다. 이 3조 원대까지 가려면 사실 이제 주가가 뭐 8만 원대 9만 원대 이상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적정 주가대 뭐 감히 뭐 생각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한 7만 원 정도 수준 생각해 본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7만 원까지만 가도 사실은 굉장한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리스크를 감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뭐 7만 원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50%예요. 그러면은 이게 2조 7천억대 거의 3조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CJ ENM 같은 경우가 지금 3조 원대거든요. 근데 이게 시총 상위권에 훅 랭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바이오가 이걸 치고 올라간다. 사실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앞지르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봐주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저 아래쪽에서 사서 수익이 나고 계실 테니까 계속 홀딩 하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것은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재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네, 임상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은 가지고 가시되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은 그래도 너무 많이 위쪽으로 올려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고려해서 상황을 좀 본다라면 한 7만원 정도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상승에 대한 포인트 그 정도까지 좀 살펴보고 대응을 좀 하도록 하죠. 추세적인 부분들이 계속 상승한다 또는 하락한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은 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SK케미칼 넘어갈게요. SK케미칼 그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반등이 뿅 하고 튀어올랐습니다. 이게 왜 올랐을까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때문이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청약이 대박이 났습니다. 64조 원이 몰리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은
68억 원 몰아 넣어가지고 약 300주 넘게 받았다라는 얘기가 좀 있던데, 자, 어쨌든 뭐 300주를 받았든 5,000주를 받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균등 배분을 통해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못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27만 명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SK 케미칼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이렇게 상장을 한다라는 어떤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모회사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이런 식의 모양새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도 예전에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할 때 청약 대박이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을 이제 기억하신다라면, 최근에 주가 하락은 일단 그 시장의 분위기에 같이 맞물려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내려온 덕에 이제 과매도 국면까지 들어갔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고,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상장을 하게 될 텐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준다라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일단 단기적 상승을 더 보여줄 거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대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는 구간이라서 단기적 상승이 이어졌을 경우에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 되겠죠. 35만원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단기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적 상승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 가능하신 분들, 자신 있는 분들, 이렇게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요, 그 정도 단기적 관점 35만원 정도까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자세한 포인트는 일단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내려갔을 때 사라, 올라갔을 때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 정도 목표 가격대를 보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런 정도까지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삼성출판사 알아볼게요. 삼성출판사 상한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쿠팡의 그 뉴욕 증시 상장 그 이후에 이제 나스닥 상장 테마주가 등장하면서 이 삼성출판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기 상어가 띠리리 뚜루뚜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네, 그 노래 잘 모르겠는데 뭐 뚜루뚜루인가 때리때는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 스터디예요. 스마트 스터디가 이제 아기 상어로 이제 미국 내 인기도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상장을 준비할 수 있다,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스마트 스터디의 이제 주주가 바로 이 삼성 출판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감이 커진 건데, 지금 이것 말고도 이제 그 나스닥 상장하겠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고 뭐 검토 중이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마켓컬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뭐 내일 제가 진단을 또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집단, 뭐 일단 쿠팡이 상장해서 대박이 터질 것이다. 물론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100조 원대, 삼성전자 다음에 몸값이다, 뭐 이렇게까지 구분도 되고는 있는 상황인데, 쿠팡 같은 경우는 손정의가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든든한 배경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컨텐츠라든지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상품, 그런 포인트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또 나스닥에 상장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아직은 확정짓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은 그냥 삼성출판사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기상어의 어떤 인지도 증가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한국 시장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자체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삼성출판사라는 이 개념 자체는 일단 뭐 기업 자체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라든지, 지금 펄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127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고평가? 네, 좀 과도하다 이렇게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재료가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주가가 상승할 때 아기상어 뚜루뚜루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아기상어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에 진짜로 상장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검토 중이라는 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쿠팡의 효과와 함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의 잔량을 좀 살펴보시면 29만 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29만 주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한가로 마무리돼서 잔량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야 되겠죠. 대신에 신규 조건은 이미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신규 조건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위험한 수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항상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지만 신규 접근은 주의하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보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쿠팡 상장의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커머스 업체, 경쟁 업체들의 이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마트, 네이버, 이런 기업들, 또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뭐 쇼핑이라든지 선물하기 등등의 어떤 재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네이버 쇼핑의 가치를 20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멜론 사업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면 분할 있죠? 액면 분할. 이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싸진다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런 쿠팡 효과, 그 다음에 뭐 이런 가치 증가,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효과들도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카카오의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나타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액면 분할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제 5대1이죠? 5대1로 들어가면 이제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싸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싸다라는 게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를 더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은 홀딩 다 유지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에 대한 포인트는요. 액면 분할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약간은 이제 단기적이나마 이제 주가가 조금 변화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살짝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후에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좀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유동성이 조금 좋아졌을 때 그럴 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냥 뭐 지금도 상관없다 그런 분들은요. 지금 사셔가지고 주식수를 더 늘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에 대한 부분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유 관점 가지고 가실 것을 말씀드려보고요. 매수에 대한 의견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당장은 이제 액면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 좀 드려보고요.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흐름 자체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재료들이 액면 분할의 효과와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드니까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다날과 서울식품, 현대바이오, SK케미칼, 삼성출판사, 카카오 이렇게 6종목 말씀드렸고요. 자, 이 종목들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